네, 오늘장 모닝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주 중반의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수요일 이제 됐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연준회의가 사실 이번 주 워낙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계속 네.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 시가 많이 급락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국내 증시가 지금 굉장히 선방을 잘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네. 경계감이 높기 때문에 예. 관망사 짙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지만 그렇죠. 이제 미증시에서는 이제 오늘 연준회의 결과가 나온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어저께 시장 잠깐 살펴보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해서 이게 끝나는 거 확전이 될 맞습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양쪽으로 나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예전에 이제 5월 9일이 이제 그 전승일이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끝낸다라는 얘기가 있었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오히려 확전이 될 것이다,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많은데요. 양쪽이 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교양 같은 경우가 이제 오스트리아 총리가 이제 푸틴을 만났을 때 예. 이제 종전한다?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푸틴이 이제 5월 10일인가부터 자원이라든가 어떤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발표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격하는 거네,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자기네들한테 불우호적으로 했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 수출을 안 한다는 그렇죠. 이야기니까. 무기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이제 1달러 시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겠다. 다른 이렇게 될 수 의미의 있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시각이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예, 없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면전으로 벌어진다 했을 때는 근데 비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원 관련된 쪽 이런 쪽에서가 더 움직이 나온다 되는데 그래서 어제 비료 관련주라든지 이제 농기 관련주 네.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그랬죠. 보여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휴전이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쪽, 그죠? 건설기계 쪽. 건설기계 예. 이런 쪽이 또 강세 띄었죠.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확정이 좀 되는 과정이 어느 쪽에다 확정이 된다면은 한쪽은 좀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한쪽은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이 좀 나눠졌다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그러고 반대로 있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주가가 하락하는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 방향이 안 나와 있으니까 결국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따른 등락이 이어진다 정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주에서 심텍,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파츠 부분에서는 원익 QNC 이쪽에서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는데 이들 기업도 약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수출 효과도 봤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까지 다 이렇게 쪼개서 잠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FOMC 이제 내일 발표가 새벽에 되고 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소급 적용되겠죠. 좀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회의 결과가 나오고 하루 쉬었다가 국내 증시 발전하니까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건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될 거네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제 연준회의가 3월달에 이제 연말 기준금리를 2.8%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2.8%를 3월달에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이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이제 3.0에서 3.25까지도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를 보더라도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3%대까지 올라간 부분이 네. 결국은 시장에서는 3.25%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현재는 좀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5월달 이번 연준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50bp 인상한다는 부분은 거의 98.7%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다는 이거 거의 거죠.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6월달에가 이제 75bp를 올릴 것이다. 더 세게. 이게 현재는 95% 정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이언트. 근데 이제 6월달에 금리 인상을 이제 75bp를 할 건지 50bp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약간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bp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앞으로 남아있는 시기 동안에 50bp를 쭉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3.25 딱 채워집니다.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75bp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0bp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12월 달에는 25bp를 인상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덜 올리는 그죠?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에서 점도표가 네. 3월 달에 2.8%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3.25가 아닌 3%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금리 인상이란 부분도 좀 더 완화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는 50bp가 연속해서 이어진다 정도로 해석하다가 마지막에는 25bp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더 75bp가 거의 최고치고 그죠? 그 이상 올라가는 부담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인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미 달러화가 요 근래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주로 소비를 하는 국가니까 그쵸. 달러 강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그쵸. 말씀드렸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어저께 미증시를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약간은 약해지는 떨어졌어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회에서 이 75bp를 하지 않고 50bp를 연속으로 계속해 가겠다 정도만 해도 시장에서는 달러가 한 번 꺾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수출주한테는 오히려 좀 악재가 됩니까? 수출줄은 이제 1분기 한일 평균이 1,210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1,260원, 70에서 움직이고 높네요. 있으니까. 예. 여유 그러니까 있네요. 이제 예. 1,210원이 1분기 평균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연준의 FOMC 회의 얼마큼 올린 거 좀 봤고요. 국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어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장 중에는 네. 이제 2,700선을 사실 살짝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다만 이제 막판에 좀 더 약해지면서 2,280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네. 종합주가지수 소폭의 약세였고 반면에 코스닥이 장중에는 1.2% 가까이 올라갔다가 네. 이제 한 0.64% 정도 마감을 했다 되죠. 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업종 전체로 보면은 사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다가 되겠죠. 좀 쏠렸다는 얘기죠. 쏠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였던 쪽이 누구냐라고 예. 하면은 자동차, 철강, 음식료, 항공기업 이런 쪽이었죠 주로. 예. 그러니까 그동안 단기적인 상승이 잘 나왔던 쪽에서가 일부 차익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는 거겠죠. 그 성격이군요. 왜 그러냐면 예.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연준회를 앞둔 경계감은 있는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하도 손실이 커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은 손절 안 하죠. 그렇죠. 반대로 끝까지 많이 가져가죠.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은 예. 수익실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고 본 것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음. 반대로 이제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IT에서 삼성전자.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4% 상승하고 어제도 장중에는 이제 1%가 좀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환율이 꼭 그날 빠집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환율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다. 뭐 기계 쪽에서는 이제 작은 중소형 기계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뭐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만 그 외적으로 현대일렉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으로 서비스에서는 이제 어저께 게임주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네. 게임주도 사실 낙폭이 굉장히 큰 케이스죠. 워낙에 밀렸으니까 원체 오늘만 밀렸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느냐 이 정도. 그러니까 통신도 요 근래 빠졌었는데 이제 어저께 좀 올라갔다 정도. 근데 가장 강세했던 거는 저기 보게 되면 KRS 반도체가 있죠. 반도체, 예. 소부장 쪽에서가 확실하게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 강세가 의미 있는 강세입니까? 의미가 있죠. 단기입니까? 아니면 왜냐면 이제 어저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예. 외국인들은 거래소를 매수한 반면 예. 코스닥은 소폭의 매도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샀다가 되죠. 그렇군요. 앞전에도 제가 4월 때 말씀드렸지만 네. 기관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4월 말까지는 대형 쪽에서 많이 보여줬었고 아. 이번에 원익 QNC라든지 심택이라든지 이런 소부장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관의 움직임이 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입니다. 대형 지수인데, 대형 지수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0.2% 빠졌으니까, 예. 뭐 지수와 거의 비슷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올라온 곳에 약간 쉬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쉬는 거죠. 예, 왜냐면, 그렇죠. 예. 4거래 연속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이라는 자리들 한번 저걸 인식했다 정도.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바로 밑에 있는 게 거래 대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 보게 되면은, 줄었는데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던 게, 예. 딱 이틀 동안에 급감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감이 있는 거죠. 아, 보자는 그래서 얘기죠.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여태까지 이렇게 안 좋았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라든지 연준에서 돈을 줄인다가 되는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왜냐면 확인하고 사게 되면 어차피 돌파가 나온다면 네. 그때 사도
위로 먹을 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1,150억을 어저께 거래소에서 샀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물량도 나왔지만 일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차익이 떨어졌던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가 1,200억이 넘는 매수를 한 거고, 예. 외인들은 소폭의 매도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최근에 흐름하고 약간 좀 반대 흐름이 근데 살짝 결국은 나왔네요. 통틀어서 보게 되면 예. 실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강세 뛰었다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이 좀 더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거래소 대응 쪽에서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밑에 거래 대금을 보면 증가를 했죠. 그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래 대금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도 코스닥의 거래 대금 증가가 이제 하락할 때 빼고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올 때는 IT 소부장이 움직이면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실적이 현재 확연하게 보여준다 되는 것이 예. IT 소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코스닥도 박스권의 중간 마디 여기서 딱 움직인다 되는 케이스인데 네. 약간은 약간 거래소가 차이가 나는 거는 거래소는 이제 추세를 2710선 정도를 넘어가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거고 예. 이제 코스닥은 이제 한 920선까지 올라가야지 돌파가 나온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파라는 부분은 비슷한데 한쪽은 상가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상가 패턴에서 위로 넘어간다 할 경우 박스권 상당히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고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세기형 형태였으니까 네. 세기형과 박스권 중간에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번에 상단 세 번째 돌파 자리가 되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부분은 동일하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뭐 운영력이 약간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간은 살짝 보수적인 관점인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예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솔로입니다. 이제는 뭐 아니면 도 같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전쟁 더 가냐, 더 싸우냐, 아니면 아예 휴전이나 이런데 이거 계속 최근에 비료 잠깐 반짝할 줄 알았는데 계속 갑니다. 저는 이거 그냥 예스로 좀 봅니다. 어떻습니까? 관련주가 TYM이니까 TYM. 그냥 놉니다. 노. TYM.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TYM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시가총액이 현재 5천 정도 되니까 절대 작지 않죠. 적진 않네요. 그래서 TYM은 실적을 보게 되면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TYM이 농기계 전문인데 그렇죠.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추정치가 151억이었었는데 야. 컨센서스가 151억인데 140% 정도 증가 360억이 나온 거죠. 완전 잘한 거네요. 엄청 잘 나왔죠. 네, 엄청 잘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353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다 뽑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TIM이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 예. 1분기와 2분기가 원래 잘 나옵니다. 이것도 뭐 성수기 비수기 있어요. 아무래도 농기계니까. 그렇죠. 농기계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파종을 3, 4월 때 많이 한다고 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농기계니까 필요하죠. 이제 1분기, 2분기가 때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실적이 잘 나온 배경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대부분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 미국에 수출하는데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랬죠. 그럼 환율 효과도 같이 봤습니다. 수출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수출도 많이 했지만 환율 효과도 많이 본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날개를 단 거네요, 약간.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 되니까 실제 현재 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돼버린 거죠. 4.9. 원래가 비싼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농기계가 사실 성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성장성 없다로 평가를 늘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성도 있다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저께 상한가가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뽑을 거냐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뽑기에는 약간은 상승폭 마디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 어차피 나오는데요. 상한가고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3,500원에서 3,800원 정도까지가 적정주가 될 텐데 아마 오늘 떠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추가로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지 않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기는 하는데 많이 안 오른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스홀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복구하게 될 경우 완전 반대. 네, 완전 건설기계. 반대죠. 예, 현대건설기계. 이거 예스시겠네요. 네, 이건 예스입니다. 오히려 지금 휴전에 가깝다는 쪽으로 의견을 생각하시는 약간은 그쪽에 무게 현재는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군요. 그걸 제외하고도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봉쇄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달까지 봉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네.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으로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발표를 했죠. 그럼 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판매를 한다가 되는데 중국하고도 연관성이 있나 중국과 봅니다. 연관성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과 거기서
우크라이나 이쪽 복구로 들어가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수혜까지도 같이 본다는 관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실적은 뭐 사실 이번 발표한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건설 기계 쪽에서가 올라간 자재값 같은 것들을 다 수월하게 전이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기업 입장에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예.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올라간 비용을 정가를 잘하는 기업이란 거죠. 예, 그거 계속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예요. 부분에서가 예. 현재 움직인다 정도 되는데 네. 뭐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7%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 없고요. 이제 추세를 넘어가느냐 예.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기계 좀 더 건설 기자재 쪽으로 좋게 보시고요. 세 번째 예스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판, 원익 QNC, 심텍 이거 잘 나왔다고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왔죠. 완전 예스네요, 그러면. 그건 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익 QNC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 컨센서스 대비 한 43% 정도 잘 나왔으니까 요즘 시장에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20% 이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하면은 서프라이즈 굉장히 주가 반응 잘하고요. 그렇군요. 한 40% 50% 넘어가면은 뭐 이건 뭐 굉장히 날라간 급등이 거죠. 나온다 예. 이렇게 된 건데 네. 사실 어저께 원익 QNC 같은 경우 10%가 넘는 상승을 장중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파츠 기업들 연동해서 다 움직였다 되고 부품들 다. 원익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움직였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에서 소부장 쪽에서가 사실 원익 QNC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분위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군요.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폭 마디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부분인데 네. 지금 현재는 직전에 고가를 넘어갔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하나 체크될 건 뭐냐면 영업이익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긴 개선돼. 한데 아, 떨어져요. 네, 네. 왜냐면 1분기 때 올라 자재 비용을 이제는 이제 조금씩 비용이 스프레드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이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여전히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주가 자체가 뭐 올해 실적이 높게 형성된 부분까지도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뭐 싸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비싸지도 않습니다. 적절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매출의 증가란 부분이 워낙에 가파르게 나타나는 케이스라서 그래, 살만하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예. 현재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여러 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원인 QNC의 흐름을 좀 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심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텍도 어저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야, 잘했네. 추정치 대비해서 21.6% 나왔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 이상 나오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강세 뛰었었는데 대신에 이제 올라간다 했었을 때 앞전에 이제 고가를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만 한 하반기부터 올해 고가까지 한 120% 정도 올라갔었으니까 그랬네요.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랬네요. 그래서 현재는 주가 자체는 그래도 실적 대비하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원익 QNC하고 비슷하게 적정 주가보다 좀 더 싸다 정도. 그러니까 올라가 여러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에 고가 라인 때 정도에서 조금 넘어갈 거냐, 그 정도까지 한 번 더 갈 거냐 정도는 단기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심텍 좀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많죠. 결국 이제 연준 회의 이것 때문에 경계감이 이어져 왔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경계감에 따라서 그대로 관망세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또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매도는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5일 같은 내일 연휴가 있죠. 근데 연휴가 아니라 휴일이 있죠. 예. 휴일이 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전전날부터 팔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말하고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가 대부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살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제는 갖고 가겠다 이런 관점이 주로 많으니까 그런 거군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감이 있지만 그대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 어제 그제 마찬가지로 소폭의 강보합이나 약보 이렇게 갈 거냐 예. 아니면 의외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2690전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게 딱 박스권 중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올해 1월 때부터의 하락 추세에서는 2710을 넘어가면은 살짝 돌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의 선을 기준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이제 905포인트를 안착하느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920포인트 전후가 20 있어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그래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이나 종목 어떤 거 보십니까? 여전히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로에 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움직였었던
인플레이션 관련된, 에그플레이션 정책주들.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기로에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2분기까지 좋다 이런 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4월달 차량 판매가 수출 지표로 봤을 때는 증가가 나왔는데 실제치를 보니까 안 좋았거든요. 예. 결과 안 좋았는데 이것도 출하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할 경우는 증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봐야 이게 자동차가 요즘 좀 까다로운 게 까다로워요. 제가 이때 3월 네. 중순에 자동차가 바닥이다라는 얘기할 때도 이 속 내용을 알면은 바닥이 확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속 내용을 자세히 안 보면은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도 현재는 반도체 차량 반도체 부품 부족이라는 부분도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그걸 알아야 출하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 여전히 실적 가격전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로 2분기도 좋아진다 똑같고, 조선도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된 거예요. 네. 건설 기계는 이제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해운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가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고, 순수하게 어떻게 DL 같은 경우가 네. 시장에서 기대 안 했죠. 전혀.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수화학 쪽입니다. 다음 관심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현대 미포조선. 그러니까 조선도 자주 얘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현대 미포조선은 이제 이번에 조선주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빨리 나오게 되면은 올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그래요? 실제로는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후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빨리 4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근데 현대 미포는 그 안에서도 좀 더 빠르게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케이스가 되는 메리트가 거고요. 있군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 딱 저항을 받았다가 된 자리대가 딱 올라가게 이제 작년 중반에 네. 이제 고가 라인 때 거기서 이제 한번 매물이 있으니까 네. 한번 저항 받았다 되겠죠. 음.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자를 할 수 있는 자리대를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위치대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1주 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오늘 이번 주까지 3주째 조정을 받는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마무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우선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을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억 정도 흑자 전환된다 예. 이 정도가 되는데 예. 내년부터는 그게 2,600억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확 올라간다 돼버리겠죠. 그럼 밸류도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밸류도 많이 떨어진다 되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의 성과들은 수주를 받는 것들은 대부분 2024년도, 2025년도 예.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더 비싸게 성과를 받고 있으니까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가 예쁩니다. 그래서 예. 가격을 예. 매수를 82,000원, 그리고 그리고 손절을 75,000원, 목표를 94,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 미포조선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영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